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롭게 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 건물이 지금 서 있어도 되나?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험성을 가진 요소같이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건축물들을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노후화된 건물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앞으로 우리가 그 건물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나라 한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그 건물들이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으로의 서울 모습이 구축이 된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난 이후다 보니까 폐허가 된 건물들도 있고 부서진 건물도 있고 집을 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선 생존을 위해 버텨야 하는 집들이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판자촌, 판자로 된 건물들이 그때 생겨났던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약간 잘 살아보세 이런 슬로건으로 인해서 농촌에서도 많이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자촌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데 그 판자촌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때 이제 현대화된 어떤 건축물들을 지어보자 라는 게 공공하고 민간에서 같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초반에 마포 아파트라는 좀 고층 빌딩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단열이나 주차, 방음, 소음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 용도가 가장 컸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건축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 80년대가 되면 가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벤트 서울 88올림픽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이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메인 스토리를 보면 강남 땅을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과정에서 좀 수익을 얻고 이런 모습들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큰 주거단지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의 주제는 강남에 한정돼 있지만 사실은 강남 이외에도 용산, 목동, 잠실 등등의 아파트들이 그때 막 엄청나게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집을 꼭 집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를 상징하는 요소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면모들이 이때 막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지금 남아있는 강남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바라보면 되게 주차도 부족하고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녹슨 건물들이 막 보이다 보니까 저 건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든가 근데 이것들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값은 오히려 강남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왜 근데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에 있는 그 되게 노후화된 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규제적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어요. 더 어려운 법규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건축물로서만 놓고 봤을 때 더 효율적이고 멋지고 좋은 집들이 지금은 막 지어지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취하고 있는 행태 되게 안 좋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연한 사업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파는 과정에서 남는 그 수익들이 건설사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주 수입원이 되다 보니 집을 짓는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그들의 수익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주체가 공공 아니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방식의 건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보다는 오히려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크게 계속 쌓이다 보니 지금 같은 굉장히 고물가의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있는 게 현실이 되어 있죠. 또 어떤 동네에 가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서 노후됨이 더 극명하게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 아파트에 사는 게 맞을까?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법들이 막 제도화되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게 되고 그 보고서들을 정부에게 항상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되게 노후화된 건축물,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는 건축물들은 당연히 그런 보고가 들어갈 거고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되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슈로 예전에 그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내 집은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 그 건물을 어떻게든 새로 짓고 싶은 그 시행사들의 세 가지 욕구가 같이 묶여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사,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내가 그 프로젝트들을 수주해서 헐고 짓는 과정을 내가 직접 참여하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게 하나의 이슈라고 보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비싼 가격에 그 건물들을 팔고 새로 지어지는 집들을 조금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고민하고 틈틈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동네가 좋았고 자녀들이 그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는 손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후화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60년대부터 80년대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건물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되셔서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더 높게, 더 크게, 더 좋게 짓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금 더 더뎌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뭐 송파나 잠실 쪽에 가면 이건 뭐 여기다가 새로 건물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땅들의 소유주들을 만나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고, 요즘에 특히 또 목동 같은 경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네, 고도 제한 때문에 뭔가 좀 낮아져야 되네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목동 아파트가 그렇게 고층 빌딩으로 지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더 많은 보상들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다문화적인 도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여야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들이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